자, 수업 시작할게요. 건우 때문에 동영상을 찍는 거다. 그리고 결석이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 자, 지난주에 눈까지 했습니다. 눈. 이번 주에는 귀. 막 이제 코. 이제 하나씩 할 거야.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건우는 이건 이제 앞에 이제 4단원은 앞부분 영상은 진도를 나갈 거야. 그리고 끝에 한 1시간 정도는 3단원 뒷부분 내가 지난주에 숙제 내준 거 있잖아. 그거 풀고 시험 볼 거야. 그리고 시험은 간만에 문제가 아주 쉽진 않아. 이번 챕터는 선생님도 내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하는 마인드로 내서 평소보다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라서 오늘은 처음으로 오픈북을 할 거야. 그냥 공식 같은 게 많잖아. 그래서 굳이 외워서 풀지 말고 책 보고라도 풀어라. 대신에 뭐 어차피 똑같이 나온 문제는 없기 때문에 책 보고 해도 뭐 답을 베끼고 그런 문제는 없어. 근데 내용을 보고 참고는 하지. 근데 보고서라도 풀 줄 알면 돼. 나는 그러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 하여튼 그렇게 지난주에 눈 시력 고정하는 것까지 해서 시력. 그래서 왜 선생님 같은 눈은 이게 정형적으로 근시안이라는 게 뭐냐면 가까운 건 잘 보여. 그래서 눈이 안 좋아도 앞에 책 보거나 핸드폰 게임하는 데는 안경 벗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안경 벗으면 멀리가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근시안인 친구들은 지금 유빈이만 근시인데 넌 난시도 뭐 원시랑 같이 껴있다 그랬냐? 난시가 껴있다 그랬지? 원시는 제가 착각해가지고. 난시야 난시? 그래 원시일 리가 없지. 근시인데 원시인 경우는 없어. 그런 건 별로 없어. 왜냐면 어린 나이에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생겨. 근데 네 나이는 너 난시지 난시. 그래서 밤에 눈이 더 안 보이잖아. 빛 같은 거 보이면 막 뭉쳐서 보이고 막 얼룩져 보이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근데 윤상이나 이준이 같은 경우 눈이 괜찮은 편이라서 안경 안 써도 되지만 저렇게 멀리 있어도 칠판 보는데 지장이 없지만 근시인 친구들은 멀리 있는데 안경 안 쓰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웬만하면 또 안경 써도 별로 안 보여. 교정 시력이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을 써도 안경 쓴 후 시력이 어느 정도면 한 1.2 정도밖에 안 돼. 안경 써도. 그러니까 안경 썼다고 눈이 2.0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교정 시력도. 좋아봐야 1.0에서 1.2 사이야. 자, 그래서 눈까지 했어. 그래서 근시안은 온몸렌즈로 고정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돋보기 끼잖아. 그분들은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 그래서 가까이 있는 책을 읽거나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돋보기를 낀단 말이야. 그게 이제 볼록렌즈야, 볼록렌즈. 그걸 원시라고 불러.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귀로 가볼게. 귀. 자, 우리 귀가 있어요. 여기 껍데기. 이거 이렇게 된 거 귓바퀴. 그 다음에 웨이도는 뭐냐면 이 껍데기로부터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길, 도자가 들어가면 야 웨이도를 직역해볼게. 웨이도가 뭐냐면 이게 바깥에 외자 있잖아. 우리 외출한대 할 때 그 외자야. 이거는 귀. 그 다음에 도, 이거는 길이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귀에 난 길,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연결된 길 정도로 이해하면 돼. 이 웨이도가. 그러니까 일종의 통로지, 통로. 그래서 저 웨이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귓밥 차 있는 데가 저기 웨이도야. 여러분들 귓밥 한 번씩은 파봤잖아. 가끔씩 왕건이 나올 때도 있잖아. 그치, 유빈아? 왕건이 나온 적 있어, 없어? 자주는 아니도 오랜만에 귓밥 한 번 파면 가끔씩 뭉탱이진 거 하나씩 나올 때 있잖아, 가끔. 그게 웨이도. 그럼 웨이도를 지나서 제일 먼저 소리로 이제 진동하는 얇은 벽. 그걸 고막인데 얘들아, 고막은 되게 얇어. 그래서 약해. 그래서 야, 니네 남학생들 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빡쳐가지고 이렇게 주먹 쓰는데 실수로 이렇게 때리잖아. 그러면 고막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다행히도 고막 찢어지면 뭐 귀가 뭐 이렇게 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면 재생은 돼. 조심해야지. 심하면은 이제 귀에 영향을 주지. 심하면 영향을 주는데 어쨌든 그게 고막이야. 되게 약해. 고막이 뭐냐면 한마디로 최초로 소리를
소리를 접수하는 곳이야. 웨이도를 지나서 제일 먼저 소리를 만나는 곳이 고막이야.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래서 고막은 아주 작은 진동도 잘 어떻게 감지할 수 있어서 되게 민감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유빈이가 이렇게 불러도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고막으로 감지하는 거야. 고막은 아주 센서티브, 아주 민감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귓속뼈가 고막에 붙어 있어. 그러면 아주 작은 소리가 왔잖아. 근데 고막은 센서티브 하지만 다른 애들은 또 생각보다 둔감하단 말이야. 그래서 귓속뼈가 어떻게 하느냐, 그 작은 소리를 증폭시켜. 마치 이렇게 작은 소리로 들어온 거를 큰 소리로 한번 뭐라고 할까, 변조를 한번 한단 말이야. 그게 귓속뼈가 그런 역할을 해. 귓속뼈가 고막의 진동을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살짝 소리를 키운단 말이야. 그래서 귓속뼈.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소리만 보면 달팽이관으로 가는 거야. 거기 보면은 반고리관도 있고 막 전정기관도 있고 귀인두관도 있잖아. 근데 얘들아, 소리만 보면 메인이 달팽이관이야. 소리야, 소리. 그러니까 귀가 하는 역할이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역할도 있어. 근데 우선 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소리만 해보자. 그러면은 달팽이관으로 가는 거야. 달팽이관에 뭐가 있냐? 청각세포가 있어. 청각세포, 얘들아 잘 들어.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조금 있으면 혀도 하고 코도 하고 할 건데, 대부분의 애들이 무슨 세포, 지난주에 눈을 했잖아. 그럼 눈을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시각세포.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눈에 들어온 어떤 상을 최초 감지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세포 이러면 얘가 감지야, 감지. 인식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무슨 신경. 그럼 눈 같으면은 여기가 시각세포였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시각신경이겠지, 눈 같으면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뇌로 가는 거야. 이렇게 끝나, 기본적으로. 그래서 귀도 봐봐. 귀, 소리를 들으면 청각세포가 있어. 그게 어디에 있어? 이게 달팽이관에 있다고. 달팽이관이 청각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쉽게 말하면 소리를 듣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인식을 했지. 그럼 어디로 보내? 청각세포로 보낸다고. 아예 청각세포가 있고 청각신경. 그리고 끝날 때는 언제나 뇌로 끝난다고. 우리 몸에 오감이라고 했잖아, 지난주에. 눈, 코, 입, 귀, 만지는 거, 촉각 다 뇌로 끝난다고. 끝날 때는 공통점이지. 그래서 눈은 시각세포, 그러니까 시각신경은 뭐냐? 전달. 잘 들어? 머시머시기 세포 하면은 최초 감지,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신경 하면 전달해 주는 거, 어디로? 뇌로. 그럼 이제 지금 귀 하잖아. 그럼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있는 거야. 그게 모여있는 곳이, 장소가 달팽이관이야. 한마디로 달팽이관을 망가지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이해됐지? 그럼 인식했지? 그럼 뇌로 보내야지. 그럼 어떻게 해? 청각신경. 달팽이관에 신경이 붙어있어. 뇌로 보내는 전달이야. 끝은 뇌로 끝나. 그게 어디냐? 밑줄 쳐. 그림 밑에 보면 소리를 듣는 과정 해가지고 소리,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에서 달팽이관으로 넘어가잖아. 여긴 반고리관, 전정기관 이런 거 없잖아. 형광펜으로 색칠해. 그림으로부터 그림 밑에 5째 줄에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소리,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여기까지 했고, 달팽이관에서 청각세포가 그러니까 달팽이관에 청각세포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고서 언제나 끝날 때는 무슨 신경, 무슨 신경은 뭐 하는 애냐? 뇌로 전달해 주는 애. 그리고 항상 끝은 뇌로 끝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소리 듣는 거야. 여기까지는 소리 듣는 거. 근데 위로 가보면, 자, 체크해봐. 방금 언급한 게 위에서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그 다음에 달팽이관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언급을 안 한 게 뭐 있냐? 귀인두관, 반고리관, 전정기관. 요거는 내가 지금 안 했잖아. 유빈아, 그래 안 그래? 귀인두관 지금 설명 안 했어. 그지? 반고리관, 전정기관 설명 안 했지? 그래서 얘들아, 귀라는 곳이 소리만 듣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 이것도 알아둬. 그래서 거기 보면 귀인두관이 뭐냐? 고막 안팎의 공기 압력을 갖게 조절해. 니네 비행기 같은 거 타잖아. 그럼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럼 하늘로 올라가면 유빈아, 기압이 높아져 낮아져? 맞아. 기압이 낮아지지. 하늘로 올라가면 공기량이 주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잖아. 그럼 귀가 멍멍한 거 느껴본 적 있냐 없냐? 있지? 그럼 순간적으로 귀가 멍멍하단 말이야. 비행기 타면 그런 걸 느껴. 그래서 그거를 귀인두관이 다시 조절을 해주는 애야. 응? 압력 조절해주는 애야. 그게 귀인두관이야. 그 다음에 반고리관은 이렇게 달팽이, 나 봐봐. 달팽이관은 생긴 게 이렇게 골뱅이처럼 이렇게 생겼어. 근데 반고리관은 이렇게 고리처럼 원라인, 한마디로 반지처럼 생겼어. 반지처럼. 그게 반고리관이야. 응? 그래서 반고리관은 뭐 하는 거냐? 몸의 회전 감각. 그래서 얘들아, 우리 눈 감아도 뺑뺑이, 옛날에 어렸을 때 니네 놀이터에서 뺑뺑이 타봤지? 그럼 눈 감아도 내가 도는 거 알아 몰라? 보통은 알아. 왜? 어지럽잖아. 그거 인식하는 게 반고리관이야.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뭐냐면, 자, 내가 눈 감았어도 중력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나 봐봐. 내가 눈 감고 있어도 나 넘어진다 하는 걸 인식한다고. 왜? 중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있어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가 인식을 해서 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대고 하는 게, 이게 다 전정기관 때문에 그런 거야. 넘어지는 걸 안단 말이야. 응? 컴컴한 데 있어도 막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거 기울어진다 하는 걸 안단 말이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게 전정기관. 그래서 귀가 당연히 소리 듣는 게 메인이지만 압력 조절, 그 다음에 회전, 평형. 회전은 도는 거, 평형은 좌우로 균형 잡는 거. 그런 역할도 한다. 귀가 은근히 어려워. 그치? 왜냐하면 소리만 듣고 끝나면 다행인데 회전, 평형, 압력. 그러면 회전은 뭐 있어? 반고리관. 평형은 전정기관. 그 다음에 압력은 귀인두관. 또 역할이 또 다르잖아. 얘들아, 니네 시험 보러 가면 3학년 1학기 때 여기 4단원 시험에 나오면 이거 다 외워야 돼, 유빈아. 빡세겠지? 응. 할 게 많잖아. 응.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귀가 하는 건 소리를 듣는 것뿐 아니고, 그래서 제일 밑에 113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113페이지 제일 밑에 귀의 평형 감각. 응? 이게 누구라고? 전정기관. 그 다음에 반고리관은 회전. 전정기관은 중력, 균형. 그러니까 끼우러지는 거. 넘어진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전정기관. 반고리관은 회전. 우리 막 뱅글뱅글 돌면 아이고 어지러워 그러잖아. 그거 느끼는 게 반고리관이라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자, 귀까지 끝났어, 이제. 눈하고 귀가 얘들아, 제일 어려워. 양이 많아서. 그러면 코랑 입은 다행히 쉬워. 코랑 입은 쉽고, 눈하고 귀가 제일 어려워. 자, 그래서 114페이지 이번엔 코랑 입이 나왔어. 혀. 그러니까 정확히는 입, 혀라기보다는 맛이라고 보는 게 맞지. 왜냐하면 맛의 감각이니까. 그러면 114페이지 또 한 페이지만 또 빨리 읽어봐. 쌤, 응? 눈이 오는
눈이 뭐? 눈이 오는 날에 어. 전철을 타는데 어. 왜 탈선을 안 해요? 질문의 취지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눈이 오면 미끄러워지잖아요. 아, 전철은 있잖아. 우리 아스팔트랑은 달라서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아스팔트가 있으면 바퀴가 그냥 이렇게 굴러가잖아. 전철은 어떻게 되냐면 앞 정면에 쳐다보면 우리가 철로라고 얘기하는 게 철로가 정면에 쳐다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지하철 바퀴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톱니바퀴처럼 껴 있어. 아, 껴 있어요. 껴 있어 이렇게. 너 나중에 전철 오늘 지하철 탈 거잖아. 바퀴 잘 봐봐. 여기 이렇게 껴 있어. 보통 우리 자동차는 어떻게 돼 있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하철은 네 말대로 그런 것 때문에 선로가 있으면 지하철 바퀴가 이렇게 돼 있어. 약간 톱니바퀴처럼 돼 있어. 꽉 껴 있어요. 아, 꽉 껴있지는 않지. 적당히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야 굴러가지. 꽉 껴있으면 아예 움직이지도 않지. 그래서 옆으로는 쉽게 물론 아주 강한 힘을 받으면 탈선을 하지. 근데 네 말대로 조금 미끄러지는 정도 갖고 탈선하는 거 막으려고 이렇게 이따 지하철 지금 가져야 갈 거잖아. 전철 들어올 때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자, 대략 다 같이 설명할게. 다행히 여기는 별로 안 어려워. 코는 중요한 게 이거야. 당연히 코는 얘들아 냄새 맡는 거잖아. 근데 이 냄새를 맡는 원리가 기체 상태의 냄새를 맡는 거야. 액체는 그래서 물 들어오는 건 냄새 못 맡아. 그래서 코는 기체 상태를 냄새 맡는 거야. 코는 그래서 코로 물 들어오면은 우리가 냄새 맡지 못해요. 코에 물 들어오면 우리 그 막 눈앞 이제 아프잖아. 기체만 들어와. 그래서 코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기체 물질이 왔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오른쪽 그림 봐봐. 기체 물질이 왔지. 점액층을 지나. 점액층이 뭐냐면 얘들아 우리 코에서 콧물 나오잖아. 그 점액층이야. 그러면은 후각 상피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피부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돼. 코 안쪽에 피부가 있잖아. 털난 부분 말이야. 껍데기. 상피라는 말이 나오면 껍데기, 피부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그럼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은 얘도 똑같아. 후각 세포가 있어. 그럼 후각 세포가 냄새를 인식하는 거야. 아, 방구 꼈네. 아, 유빈이 방구 꼈네. 아, 이렇게 냄새를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인식을 했으면 전달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뭐냐면 후각 신경이야. 그래서 유빈아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 뇌. 마지막은 뇌로 끝난다고 또 똑같이. 그래서 코는 겁나 쉬워. 이게 다야. 자, 냄새를 맡아. 키포인트는 기체 상태의 냄새를 맡는다.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가 아니고 기체 상태의 냄새를 맡는다. 그 다음에 후각 세포, 후각 신경, 뇌. 머시기 세포, 머시기 신경, 뇌는 다 공통이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코는 되게 간단해. 그 다음에 코의 특징은 그런 게 있어. 이게 냄새가 금방 뭐랄까 민감한 냄새에 무뎌져. 그래서 니네 알다시피 화장실 냄새 좀 공중 화장실 냄새 가면 들어가자. 냄새 좀 이렇게 하지. 근데 신기하게 조금 지나면 무뎌져. 그래 안 그래? 냄새가 심한 곳에 들어가도 얘들아 들어갈 때 이렇게 됐다가도 조금 지나면 몇 분 지나면 코가 무뎌져.
그래서 내가 똥누러 들어갔어. 그럼 똥누러 들어갈 때는 이러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똥누고 핸드폰 보면서 조금 앉아있으면 냄새 무뎌져. 윤상이 그래 안 그래? 그런 경험 있지. 들어갈 때는 유빈아 그 생각해봐. 화장실 들어오는 거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 근데 들어갈 때 했지만 막상 조금 앉아있으면 냄새 별로 안 나. 고깃집도 똑같아. 처음에 고깃집 들어갈 때 냄새 확 나잖아. 졸라 배고프다 이러면서 윤상이 오늘 막 10인분 먹어야지 막 이러고 간단 말이야. 근데 막상 앉아있다 보면 고기 냄새 별로 안 나 생각보다. 왜? 무뎌지는 거야. 밖에서 들어갈 때 냄새 엄청 나잖아. 심지어 니네 이렇게 오늘 수업 끝나고 여기 지나가는데 우연히 돼지갈비집, 삼겹살집 지나가면 냄새 겁나 나잖아. 근데 막상 안에 식당 안에 들어가서 조금 앉아있으면 생각보다 냄새 안 나. 겪어봐서 알지? 들어갈 때 냄새 겁나 나. 아니면 지나갈 때 냄새 겁나 나. 근데 막상 앉아있으면 냄새 별로 안 나. 코가 특징이 금방 무뎌진다. 이런 거 나중에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가 어떤 강한 냄새를 맡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별로 안 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코는 금방 무뎌진다고. 그래서 후각의 특징 봐봐. 제일 밑에 그 한가운데 보면 코에서 후각의 특징. 후각은 공기 중에 있는 아주 적은 양의 냄새 자극을 느낄 정도로 민감한데 하지만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나중에는 느끼지 못한대. 요게 후각의 특징이야.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혀! 맛으로 가보자. 맛으로 가보자. 그래서 혀를 보면은 저기 니네 얘들아 우리 봐봐. 혀! 니네 이빨 닦을 때 이렇게 혀 한 번 했으면 혀가 매끈하지가 않아. 도돌도돌도돌 알아 몰라? 네 혀 이렇게 거울로 한 번은 봤지? 그럼 얘가 매끈한 게 아니고 잘 보면 도돌도돌도돌 하자란 말이야. 그거를 유두라고 불러. 도돌도돌도돌한 거, 오돌도돌한 거. 그래서 혀는 또 이제 코랑 차이하면 혀는 액체를 느껴. 액체. 코는 기체였다면. 그 다음에 단순해. 여기도 원래는 맛세포인데 얘는 원래는 맛세포를 한자로는 똑같이 미각세포거든? 근데 되게 웃긴 게 얘들아 원래 옛날에는 미각세포였어. 근데 미각은 한자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 거다? 미각세포. 자 그럼 여기도 후각세포잖아. 그렇게 따지면 이 후각세포도 냄새세포로 해야 되잖아. 순수한 우리말로 라임을 맞추려면. 근데 냄새세포라고는 안 한다 또? 근데 여기서는 또 맛세포라고 바꿔놨어. 자 봐봐. 후각세포, 미각세포 그러면은 뭔가 라임이 맞잖아. 아니면 차라리 냄새세포, 맛세포, 소리세포. 그럼 말이 되잖아. 근데 청각세포, 후각세포, 미각세포가 아니고 맛세포야. 만드는 놈들도 전혀 음악적 감각이 없는 애들이야. 라임이 하나도 안 맞잖아. 한자로 하려면 무슨 각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다 우리말로 바꿔서 시각도 모양 이렇게 해서 모양세포 냄새세포 소리세포 맛세포 차라리 이렇게 하든가. 내 말이 맞아 틀려? 선생님 생각에 너 어떻게 생각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얘는 또 맛세포야. 선생님 어렸을 때는 미각세포라고 배웠어. 같은 뜻이야. 미각세포 어디냐면 맛봉우리. 혀에 있는 미각세포가 모여있는 것을 맛봉우리라고 그래. 맛봉우리에 미각세포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세포로 시작했지? 그럼 뭐야 이제? 야 겁나 웃기다. 봐봐 여기가 맛세포잖아? 근데 이쪽으로 가면 나 봐봐. 맛신경이 아니다? 뭐라고 돼 있어? 미각신경이요. 겁나 웃기잖아. 웃기지 않아? 웃기잖아. 야 여기는 후각세포 후각신경, 시각세포 시각신경, 청각세포 청각신경 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여기는 맛세포에서 차라리 또 여기를 맛신경으로 바꾸든가. 근데 여기는 또 미각신경이야. 좀 이상해.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 이 얘기는 나중에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봐. 개인적으로 난 납득이 안 가지만 유빈아 꼭 네가 책임지고 한번 물어봐. 알았지? 선생님 여기는 청각세포 청각신경인데
여기는 차라리 맛세포에서 뭐 맛신경을 하든가 아니면 미각세포에서 미각신경을 하든가 해야 왜 또 맛세포에 미각신경입니까? 좀 뭔가 라인이 안 맞잖아요 라고 한번 여쭤봐. 그치 유빈아 네가 봐도 좀 이상하지? 솔직히 이상해 안 이상해? 약간 이상하잖아. 자, 맛 외워. 맛의 5가지 외워.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 감칠맛이 뭐냐면 약간 이게 달달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단맛하고 좀 다른 그 특유의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얘들아 매운맛은 맛이 아니야. 그럼 매운맛은 왜 생겨? 고통이야. 그래서 얘들아 너 매운 거 잘 먹냐? 아니 그렇게 잘 먹지. 그냥 평균? 아주 못 먹지는 정도는 아니고? 윤상이 매운 거 잘 먹냐? 그럼 맵찔이냐? 이준이는 어떠냐? 중간? 중간? 선생님도 맵찔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예를 들면 매운 갈비찜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무조건 0단계 시켜. 1단계도 도전 안 해. 귀찮아서. 어떨 때 1단계가 이제 좀 덜 매운 1단계 하면은 그러니까 매운맛이 아예 없으면 또 약간 심심하긴 해. 그러니까 선생님도 신라면 정도는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라면 순한 맛보다는 난 진라면 매운맛이 좋긴 해. 근데 그게 안 맵지. 한국 사람한테는 야 진라면이 매워 안 매워? 안 맵지. 우리가 라면 보고 맵다고는 아니지. 그래 좀 매우려면 뭐 열라면 혹은 그 이상 뭐 매운 그 뭐 저 무슨 뭐 있잖아 무슨 빨개면 뭐 했더니 불닭볶음면 선생님 불닭볶음면도 안 먹어 나는 매워서. 불닭볶음면 먹어 안 먹어? 일반은 못 먹어요. 일반은 못 먹지. 이준이 불닭볶음면 먹어 안 먹어? 저도 일반은 못 먹어요. 일반 안 먹어. 너는 먹어 안 먹어?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맛없어서 안 먹는 거지 너는. 근데 매워서 안 먹는 건 아니지. 선생님도 좋아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 한 번 먹다가 아우 야이 매운 거 그러니까 맛도 없고 심지어 선생님 기준으로는 맛도 없고 매운 거야 내 기준으로는. 나 안 먹어. 굳이 이 매운 걸 굳이 왜 먹어? 고생하면서 그냥 좀 그래 맵찔이야 선생님도. 근데 그 매운 게 얘들아 고통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누가 매운 걸 되게 잘 먹는데 굳이 뭐 자랑할 게 없는 게 그 사람은 세포가 둔한 거야. 예를 들면 윤상이가 맵찔이야. 그럼 뭐 조금만 먹어도 금방 매워. 그럼 넌 세포가 되게 센서티브한 거야.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매운 거 잘 먹는 거 자랑할 일은 아니야. 세포가 둔한 거니까. 세포가 둔하니까 니네 그래서 윤상아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입술 부르트잖아. 그치? 아파. 입술 부르트는 거 알지? 너무 매운 거 먹으면 입술 부르터. 그래서 매운 건 아픔이야 아픔. 꼭 알아둬. 매운 건 맛이 아닙니다. 거기 밑줄 쳐. 미각의 특징 제일 밑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준아 밑줄 쳐. 제일 밑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자 이렇게 매운맛. 자 정리해보면 코는 기체, 혀는 액체. 그래서 후각세포, 후각신경, 뇌. 여기는 맛세포, 미각신경, 뇌야. 그거 쉽잖아 여기는. 여기는 쉽지? 그치? 눈하고 귀에 비하면 여기는 훨씬 쉽지. 할 게 별로 없잖아. 끝! 자 오른쪽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피부. 115페이지 피부. 빨리 한번 읽어봐. 여기도 쉬워. 피부도 쉬워. 피부 빨리 읽어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쉽게.
시간이 좀 애매한데? 야, 이 피부 설명은 2교시에 할 테니까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 또 한 3, 40분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건우야 1교시는 여기서 끊을게.